5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쪽짜리 추도식입니다. 1,5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차별을 받으며 노동을 해야만 했던 사도광산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발의 의미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정부는 오늘 사도광산 인근의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일본 따로, 우리 정부 따로 반쪽짜리가 된 추도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약속한 한일 양국의 주요 합의사항이었죠. 우리 정부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도식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이었던 강제노동 표현과 반성 내용도 추도사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일 간의 협상 결과가 공개됐을 때부터 일본 측이 과연 약속을 지킬지, 일본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도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끝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부터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정부를 향해 민주당에선 예견됐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퍼줬습니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주었습니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입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반쪽짜리로 끝난 첫 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이 내년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와 진심이 담긴 추도식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토큰증권 법제화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청년과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코인 과세와는 달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 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한뜻을 보인 건데요. 또 한동훈 대표가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토큰증권 발행이란 부동산이나 미술작품 그리고 음원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의 자산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들도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청년을 겨냥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증권화하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한 범위 제한과 확실한 규율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권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시도됐던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